2023년 7월 31일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 산하무역부는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개편하고 미얀마 금, 보석 수출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일자에 발행한 미얀마 무역부 공문을 보면 미얀마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금제품 수출에 대해 신용장 또는 전신환 거래를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금제품, 보석, 수출업체는 수출입 표준 절차를 준수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0년 당시 미얀마는 국제자금 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서는 금 또는 보석 수출입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했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미얀마 상무부는 금 또는 보석 수출입 거래 시 신용장 개설을 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 수출입 업체들은 신용장 거래 시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은행 수수료와 시세를 바로 반영할 수 없는 점을 이유로 거래 방식 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업체들의 불만에 미얀마 정부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5만 달러 미만의 거래 시에는 TT 송금을 허용하고 5만 달러 이상 거래 시에만 신용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2만 자 신권 교환 조건에 대해 공지를 하였습니다. 100만 잣에서 300만 잣 사이 손상된 지폐 교환 시에는 2만 잣 신권 한 장이 교환 가능하며 300만 잣에서 600만 잣 사이 손상된 지폐 교환 시에는 2만 잣 신권 2장, 600만 잣에서 1000만 잣 사이 손상된 지폐 교환할 경우 2만 잣 신권 3장까지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권 교환은 미얀마 중앙은행 네피도 지점, 양곤 지점, 만달레이 지점에서 교환이 가능하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신권 교환을 원할 경우 손상된 지폐 500장까지 교환이 가능하며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8월 7일 꺼인주 또노폭포 인근 아시안 고속도로 미야와디 꽃가레익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로가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꽃가레익 타운십과 미야와디 타운십 저지대도 홍수 피해가 심각하며 유실된 고속도로 구간을 수리하는데 몇 달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미야와디를 통한 국경무역 운송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계속 내리는 폭우로 인해 꺼인주와 몬주에 있는 따옹인모강, 사린딸린강, 빌린강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면서 이 지역 주민 1만 2천 명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적용된 환율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수출입업체 라이선스가 취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얀마 상공회의소는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외환거래 허가를 받은 모든 민영은행은 수출입업체들이 온라인 외환거래 시스템에서 지정한 환율로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중앙은행에 보고를 하여 미얀마 상무부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은행 유나이티드 오버시즈 뱅크는 2023년 9월 1일부터 미얀마 은행들과 송금 거래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유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UOB 간 송금 시에도 미얀마 관련 계좌에 대해 제재를 할 것이라고 하며 AYA은행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계좌 소유자에게 통보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된 통화는 미국 달러, 싱가포르 달러, 유로를 포함한 주요 통화이며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태국 바트화에 대해선 확실치 않습니다. 이번 UOB 조치는 미국 정부의 미얀마 국영은행 두 곳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과 함께 싱가포르 은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국영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 발표 이후 유예 기간을 두고 2023년 8월 5일부터 제재가 시작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8월 4일에는 미국 업체들에게 2023년 8월 5일부터 제재 대상으로 등재된 미얀마 국영은행 두 곳에 대한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23년 4월 미국 국무부 고문은 싱가포르를 방문하면서 미얀마 제재 조치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주요 은행들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양곤에 있는 금융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싱가포르 은행 DBS 뱅크와 OCBC들도 유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OCBC에서 이러한 제재 조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은행들은 미얀마 국제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 송금 업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 최근에는 태국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미얀마 기업들이 싱가포르에서 태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기업들 중에는 두바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 송금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보이며 이미 미얀마 컨설팅 업체들이 회사 설립부터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UOB는 1994년 양곤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2014년 첫 번째 외국계 은행 허가를 받았던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해에 OCBC를 비롯해 총 9개 은행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UOB는 양곤 지점을 처음으로 개점하였습니다. 이후 UOB와 OCBC는 미얀마 해외 송금 거래에 큰 역할을 맡아 중개은행 역할을 해왔으며 JP모건 체이스 뱅크의 미얀마 해외 송금 중개은행 서비스 중단 명령에도 미얀마 인바운드 송금에 대해선 계속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8일 네피도에서 연방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및 임시 연방정부 개편 이후 처음으로 연방장관급 관료들이 총집합하면서 미나옹라잉 위원장이 주요 이슈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구축과 민주적 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두 가지 주요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번영과 식량 안보라는 두 가지 국가적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력, 식량 안보, 보건, 교통, 교육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 부문에 대해선 모든 계층을 수용하는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 구현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제조업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숙련공 양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국가관리위원회 9대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치적 목표로 첫째,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구축과 민주주의 연방국가 확립이라고 합니다. 연방주의는 민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미얀마 정전 협정에 따라 미얀마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안보 회복과 법치주의 마련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가지 경제적 목표로 첫째, 국가 번영과 식량안보를 위해 농축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개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은 제한하여 외환 지출을 줄여나갈 것이며 국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 활성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세 중소기업 활성화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석유 자급률을 높이고 잉여 농산물 생산을 통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 농업 활성화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충분한 석유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을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량 증대는 2025년까지 준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가지 사회적 목표로 첫째, 전 국민들의 지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고 제조업에 필요한 숙련공 양성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체육보건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청년 부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방면에 능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국영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행사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미손댐 사업 중단에 대해 언급을 하며 전력 공급 부족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 시작되었던 미손댐 사업과 같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미얀마 전력 수요의 90%를 공급하며 전력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었을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미손댐 사업 재개를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 KIO와 협상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협의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만 말하며 재개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전력 수요의 50%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얀마 전력 사정은 점점 나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의 협의에 있어서 기존 논의되었던 조건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미얀마 정전협정 서명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으나 8월 7일 있었던 국가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의 교전으로 인해 미얀마 평화 안보와 법치를 구축하여 연방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미얀마 재선거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4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무역량은 103억 6,138만 6천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47억 5,767만 2천 달러, 수입 56억 371만 4천 달러로
여전히 무역적자 8억 4,604만 2천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수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입허가 발급 조건을 강화하면서 수입이 줄어들긴 했으나 수출도 분야별로 줄어들면서 여전히 무역적자는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얀마 임산물 수출 2,275만 2천 달러 달성하였으며 지난 동기 대비 3,209만 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티크나무 수출은 총 20개국 41개 기업에 2,610톤 수출을 하여 813만 7천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한 수출을 강조하기 위함인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25개국 51개 기업에 4,828톤을 수출하며 1,398만 달러 달성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미얀마 광업 수출은 국영 약 2천만 달러, 민영 약 9,500만 달러, 총 1억 1,601만 7천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700만 달러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옥, 다이아몬드, 금, 은, 진주, 주석, 검정색, 구리, 석탄, 아연 등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얀마 새우 수출은 3,212톤, 1,200만 달러 달성하였으나 작년 동기 대비 3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일본이 있으나 방글라데시 시장의 구매가 중단되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미얀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미얀마 수출 전략을 수립하여 영세 중소기업들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